평면좌표 1번부터 질문 받을 테니까 질문해 주시고요. 빨리 평면좌표 질문 받고 도형이동 간단하게 개념 설명 진도 나가고 남은 시간은 교재 질문이랑 유사문항 점검 이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면좌표 1번부터 3번 질문이요. 자, 4번부터 6번 질문, 7번부터 9번 질문, 10번부터 12번, 13번부터 15번. 자, 1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15번은 제가 알기로 한 번 정도 다뤄줬던 문제였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 가계이등분선 하면은 당연히 어피치가 생각나야 되는 건 똑같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각을 만약에 2등분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걸 진짜 각을 2등분해서 푸는 게 아니라 거리의 비를 이용해서 나타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AB 대 AC는 BD 대 CD와 같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어피치 모양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외웠었어요. 근데 저걸 아무리 쓰더라도 저것도 또 거리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이 D점은 뭐다? B점과 C점의 바로 내분점을 이용해서 저 D좌표를 구했지 실제로 저 거리를 구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각이등분선 앞에 한 글자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내각의 이등분이에요. 왜? 삼각형 안쪽에 각을 2등분했죠.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각의 이등분선은 우선 제가 설명하는 건 늘 내각의 이등분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15번 보면 얘가 바로 뭐예요? 외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ABC에서 바로 연장선을 긋는 거죠. A에서 연장선, C에서 연장선. 그어서 바로 어느 각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한 각의 바깥쪽, 여기를 우리가 외곽이라고 하잖아요. 이 앞쪽에 앉으세요. 요 외곽을 2등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쭉 갔을 때 요 만나는 지점을 만약에 D라고 했을 때 우린 여기서 바로 똑같이 어피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비례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먼저 결론부터 한번 써드릴게요. 결론은요. AB 대 AC는 BD 대 CD와 같다라는 게 일단 원칙이거든요. 이게 공식입니다. 다시 한번 나타내 볼게. AB 대 AC는 BD 대 CD와 같다. 이렇게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내각의 이등분선은 뭔가 규칙적으로 보여요.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그리고 진짜 닮음을 꼭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AB 대 갑자기 뜬금없이 AC는 BD 대 CD다 이렇게 나와서 애들이 당황합니다. 저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근데 이게 사실 증명을 해드리면요. 얘가 문제예요. 얘가. 요 AC. 요 AC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AD랑 평행한 선을요. C에서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E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얘랑 지금 평행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각이 지금 2등분 됐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 각도는 요 동그라미랑 각도가 똑같거든요. 어떠한 이유에서 똑같죠?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라 그래서 동의각이라고 해서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EC랑 AD는 서로 뭐 하죠? 평행하죠. 그럼 따라서 여기 각도는 요것도 동그라미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슨 뜻이, 뭐 때문에? 억각으로 똑같기 때문이야. 그럼 실질적으로 AEC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얘네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 AC 대신에 원래 누구로 알려주면 되게 쉽냐면 AE로 알려주면 되게 쉬워요. 얘랑 얘가 똑같거든. 선생님 그러면 왜 저게 AC에서 AE로 갔는데 왜 갑자기 외우는 게 쉽습니까? 라고 하면 모양을 한번 볼까요? 자, 요 삼각형 있죠? 요 파란 색깔로 색칠한 삼각형이랑 가장 큰 삼각형은 뭐일 수밖에 없죠? 닮음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긴 거 대 짧은 거는 긴 거 대 짧은 거다. 이게 사실 규칙적으로 이제 보이는 거야. 근데 너네들한테 속이려고 이 AE 대신에 AC를 쓰다 보니까 요거 대 이거는 긴 거 대 짧은 거 이건 뭔가 규칙이 안 보이더라라는 거지. 근데 사실은 긴 거 대 짧은 거는 긴 거 대 짧은 거와 같다가 원래는 원칙적으로 외곽의 이등분선 닮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문제에서
지금 저는 ABC를 줬지만 여기서 O를 하나 줬거든요. 요 문제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외곽의 이등분선이 가가지고 만나는 지점, 여기가 O, 그 다음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시작해 볼게. 뭐 대? A, O 대. 일단 비례식부터 써볼게요. 뭐는? A, B는 누구 대? OC 대 BC랑 똑같더라 라는 거야. 그럼 먼저 우리 OA 길이 좀 구해볼게. OA 길이 뭐 나옵니까? A가 3,1이어서 루트 10 나와요. 그리고 AB 거리는 2,-1과 3,1 사이 거리니까 다시 한 번 더 A가 3,1이고 그 다음 B가 지금 2,-1이어서 거리 구하면 1 더하기 4 그래서 루트 5가 나와요. 그럼 선생님 얘네 닮은 B가 몇입니까? 루트 2 대 1이죠. 그럼 여러분 진짜 이 거리를 구하시면 안 돼요. 얘도 또한 뭐다? 바로 내분점, 외분점을 사용하는 건데 얘는 대표적인 외분점이에요. 왜겠어요? 요거 대 요거가 루트 2 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C점일 텐데 이 C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5점과 0,0과 누구? B점 2,-1을 바로 루트 2 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외분점 공식 써보면 자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자 2루트 2 컴마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지금 그 좌표 두 개를 뭐 해달래요? 빼달래요. 여기서 여기 빼달래 얘들아. 그럼 일단 통분되어 있으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에서 얘네 둘이 빼면 3루트 2라고 쓸 수 있고 얘는 지금 그냥 이거 답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는 뭐까지 해달라? 유리화까지 해달라. 그래서 위아래 루트 2 더하기 1을 위아래 곱하자. 그래서 답은 분모는 어차피 1 나올 거고 분자는 얘를 이렇게 곱한 게 정답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또 숫자가 조금 더럽게 나오겠네. 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장 16번부터 18번 19번부터 21번 19, 20이요. 자, 20번만. 자, 2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3, 마일, 0. 근데 얘들아, 우리 이거 아시죠? 무게중심은요, 예를 들어서 ABC 삼각형이 있었어. 근데 이 ABC 삼각형을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절을 할 건데, 조절할 때 있잖아. 다 같이 공통되게 조절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만약 예를 들어서, 얘를 다 1대2로 쪼갤 거래.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해달래. 또는 얘처럼 외분점 구할 수도 있거든요. 다 뭔가 1대2로 외분점을 구해달래. 그래서 막 이렇게 늘어났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새로운 삼각형이 나왔어. 이런 것들 늘리거나 사실 얘들아 내분점은 축소복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외분점은 확대복사거든. 그럼 어쨌든 원래 ABC 삼각형 무게중심이 있는데 그 삼각형을 내분점들을 이어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든 외분점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든 그 무게중심은 모두 다 원래 기존 무게중심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번 보시면 무게중심 원래 거 구하면 몇 컴마 3분의 6이니까 2,1. 그래서 정답은 4번이더라 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다음 또 없으면 22번부터 24번 없습니까? 23번이요? 자, 23번 가보도록 할게요. 23번은 여기까지만 힌트 주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내가 여러분한테 아마 수업 시간에 각자 설명했을 텐데 이게 절대값이 없는 제곱이 없는 문제와 제곱이 붙어있는 문제라 그랬어. 대부분 이 제곱이 없는 문제는 뭐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직선을 이용해서 뭔가 일직선이 됐을 때 그 거리가 가장 짧아라고 해서 대부분 대칭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여기에 제곱을 붙였다는 건 얘들아 무슨 뜻일 것 같아? 너네 이거 루트 나올 거 예상하니까 나는 이거를 제곱을 붙여서 루트를 없애줄게.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로 나온다?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근데 이 식이 신기하게 대부분 무슨 식? 2차식으로 나올 거고 그 2차식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건 결국 뭘 구해달라?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최소값을 찾아달라라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P점 있지? 이 P점이 A, B라고 나오면 이제 일이 커져. 왜?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얘는 그래서 보험을 드러나줬어. 뭐? 그 A, B는 직선 위에 있어. 그래서 너가 A, B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A를 넣어버리면 A 플러스 3과
바로 P점이라고 두고 바로 A점과의 거리, B점과의 거리를 구하면 A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 나온다 이거지. 그럼 걔를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답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쉬우니까. 자, 여기 공통 여기까지 없습니까? 자, 그럼 수준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준별. 22번부터 23번 질문이요. 없습니까? 아, 미안. 25번부터 28번.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9번부터 32번. 31번이요. 자, 31번 가볼게. 31번은 고등학교 방식으로 문제 풀기보다는 중학교식으로 푸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중학교식으로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제이가 질문했나? 제이야, 이거 일단 무슨 사각형이지? 정사각형인데 누구점과 누구점? A점과 B점 알려줬지? 그럼 무조건 중학교식으로 설명을 할 건데 뭐냐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으면 중학교 때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여기서 사각형 그으면 사실상 합동 이 모든 것들은 다 합동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좌표가 그냥 1,0이 되고 0,2가 돼요.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을 잡고요. 요렇게 돌리면 되니까 1로부터 2만큼 더 가면 돼요. 그럼 여긴 좌표가 3컴마고 얘는 3,1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다시 이 삼각형을 잡고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부터 2만큼 더 올라가면 되니까 얘는 3,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1만큼 백 하면 되니까 얘는 2,3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모든 사각형의 좌표들이 다 나왔으니까 우리 OC랑 OD 길이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없으면 33번부터 36번이요. 35번이요. 자, 35번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대부고 재작년 4번 문제로 나왔나 그랬던 문제였거든요. 자, 요거를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외우셔도 돼요. 자, 지금 35번 보시면 자, 먼저 A점부터 표시해 볼게. 마 3, 마 1. 그럼 마 3, 마 1이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3,5 여기 있어요. 3,5 여기쯤에 있다고 칠게요. 3,5 여기 마 3, 마 1 이렇게. 그래서 얘들아 P점이 지금 어디 있냐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있대요. 자, 그때 문제가 뭘 구해달라냐면 AP에서 PA 더하기 이거 PB 요거는 미안 선생님 헷갈렸다. 이거 이대부고에 안 나왔던 문제야. 이거 아니야.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 있었거든. 자, 어쨌든 이거 한번 구해볼게. 자, 우리 저 P점이 지금 A, B거든요. 그럼 너네 마음대로 이 P점은 지금 돌아다니면 돼요. 근데 돌아다니더라도 AP와 BP는 항상 거리가 더했을 때 6루트 2로 항상 일정해야 된대. 그럼 선생님, 저 P가 돌아다닐 수 있는 뭔가 한계점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왜? 얘가 무작정 쫙 멀어지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AP와 BP가 6루트 2보다 커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한번 그냥 추론을 하기 위해서 혹시 AB 사이 거리를 한번 구해봤어. AB 사이 거리 구해보니까 신기하게 얘가 바로 6루트 2가 나와. 얘들아, 지금 P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AP 더하기 BP가 6루트 2를 만족하는데 AB 사이 거리가 6루트 2 나왔어. 그럼 P가 무조건 어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AB 선 위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왜? 여기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순간 6루트 2보다는 더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이 P점은 지 멋대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AB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어야 된다. AB 직방 위의 점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번 AB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니까 뭐분의 6분의 6 그래서 X 나오고 3 넣었더니 5 나와야 되니까 바로 요 위의 점 바로 P점이더라 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문제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해달래요. 그럼 여러분 이 위에 지금 P점이 있다고 했는데 얘가 A, B가 아니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고 얘가 바로 B점이 A 플러스 5라는 사실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거든요. 그럼 저는 B 대신에 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선생님 이거 그럼 결국 또 얘에 관한 무슨 식을 찾아달라? 최소값 찾아달라는 거니까 저걸 자칫 잘못하다가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완전 제곱식까지 고치는 친구들은 좋아요. 거기까진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얘 최소값 찾으라고 해서 대부분 10명 중 10명은 다 이렇게 풀 거예요. 이렇게 4분의 25, 2분의 25, 그러면 2분의 2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왜 얘를 B 대신에 A 플러스 O를 넣어서 전개해서 계산 이쁘게 해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얘를 답으로 왜 말하면 안 됩니까? 답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 뭐 하나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뭘 따져야 될까, 얘들아? 따질 필요가. 이거 하나 따져줘야 돼. 뭘까? 그치? 이게 뭐냐면 잘 봐, 얘들아. 지금 우리가 A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최소값 2분의 25를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A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올 때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 A는 A점과 B점 위에 있는 점이거든. 근데 이 A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 X좌표를 뜻하는데 X좌표는 마 3을 넘어가면 안 되고 3도 넘어가면 안 돼. 따라서 먼저 A가 혹시 마 3과 3 사이에 있을 때 최소값이 얘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얘가 0 되는 값이 방금 뭐 나왔었어?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왔거든. 2.5. 근데 다행히도 요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러면 얘를 최소값이라고 해도 무방하더라라는 거지. 왜? 6분의 6. 3 넣었더니 5였네, 씨. 아이씨. 3 넣었더니 5였으면 얘가 2지.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2. 그러면 계산이 더 더럽나? 4A 플러스, 더 이쁘네? 그럼 A가 마이너스 1. 땡큐다. 다행히도 A 값은 또 요 사이에 있네. 그러면 그때는 얘를 답으로 말해도 되겠네.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다음 또 36번까지 없어요? 없어요. 36번에 디귿. 자, 36번에 디귿 한번 가볼게요. 자, 어쨌든 36번을 풀으려고 하면은 조금 빌드업이 필요한 것 같아. 자, 가볼게. 자, 일단 뭐 기억은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아. OA, OC는 그냥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될 것 같고, 니은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으면 우리 어떻게 풀었지? 바로 AB 기울기, BC 기울기, AC 기울기가 다 똑같다라고 해서 풀었거든. 자, 그럼 이제 디귿 한번 가볼게. 디귿 보면 각 A의 2등분선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들아, 원래 ABC가 이렇게 있는데 각 A를 2등분했대. 그래서 여기가 딱 잘리는 이런 직선이 있었어. 그 직선이 누구랑 만났으면 좋겠대? 요 BC의 중점하고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문제는 딱 읽자마자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잘 봐. 각의 이등분선만 보이면 일단 무슨 법칙 같아? 각의 이등분선 법칙 같지? 근데 요걸 싹 지우면 A점으로부터 BC의 중점으로 갔다. 그럼 이거 또 무슨 정리 같아? 파푸스의 중선 정리야. 그럼 이걸 내가 손을 다 떼면 각도 2등분했고 중점으로 갔으니까 얘는 파푸스의 정리와 각의 등분선이 콜라보레이션 한 거다. 근데 여러분들 잘 봐봐. 각의 등분선 입장에서 생각하면 요거 대 요거는 이거 대 이거와 같았지. 근데 우리가 벌써 여기가 몇 대 몇이야? 중점이니까 1대1일 수밖에 없지. 그럼 여기도 무조건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1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즉 AB 길이랑 AC 기울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 진짜 AB 거리랑 한번 AC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그리고 루트 없애기에서 한번 제곱까지 한번 해볼게. 시작할게. B 거리 구한다. A-3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A의 제곱. 그래서 암산해보면 2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0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씩 써볼게. AC니까 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A 제곱. 그래서 얘네 둘이 같대, 얘들아. 그럼 한쪽으로 넘기면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9는 0이거든. 자, 여러분. 그러면 얘네 둘이 같게 되는 A 값은 여기서 아직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판별식을 써봤거든. 그랬더니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나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근을 갖는다? 실근을 가지니까 여기서 진짜 A가 2개 나오는 거고, 문제에서 2개의 곱을 구해달았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은 9. 이렇게 답이 맞겠네.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는 거. 그래서 이 36번 디귿은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각의 등분선과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한꺼번에 했다 보니까 이 밑에 중선 정리로 갔네. 근데
각이등분선에선 이거의 b가 여기의 b랑 똑같네. 이렇게 해서 또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다음 또 37번부터 40번 없습니까? 41번부터 44번 43번이요? 자, 43번 한번 손 들어볼까? 없으면 내가 그냥 따로 해주게. 43번 내가 따로 해줄게. 요건 좀 쉬워서 40 몇 번? 자, 42번은 힌트만 주고 넘어갈게. 얘들아, 42번 처음 보면 안 돼. 42번 우리 저번 숙제였어. 이거 원의 방정식에서 한번 나왔었던 걸 거야. 자, 혹시 기억나? 원이 이렇게 있고 점이 두 개 있었어. 이렇게. 그랬을 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최소값 찾아달래. 설마 진짜 이 p를 a, b라고 두고 푸는 친구들은 없어야 돼. 그래서 진짜 이 거리 구하고 이 거리 구해서 이 거리가 최소다? 이거 못 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p점도 안 두고 이 거리 제곱과 이 거리 제곱의 최소값을 찾습니까? 라고 하면 잠깐 머릿속에서 원을 지우고 a, b를 선을 이어보면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에 대한 식이 굉장히 익숙하게 보이는 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죠? 파푸스의 중선 정리. 그래서 바로 AP의 제곱 더하기 BP 거리의 제곱은 여기서 만약에 중점으로 선을 그었고 그 점을 M 값이라고 하면 2배의 PM 제곱 더하기 AM 제곱의 합과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이놈의 최소값 찾아달라 그랬거든. 그럼 얘는 고정. 선생님. M값도 항상 고정이라는 거야. 왜? 문제에서 A좌표 알려줬고 B좌표 알려줬으면 M값도 고정이고 AM 값의 길이도 항상 고정이라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밑줄 친 게 고정이거든. 그럼 거기다가 PM제곱을 더했더니 값이 최소라는 건 PM의 길이가 가장 어떨 때가 좋아? 작을 때가 좋겠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면 전체가 항상 최소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선생님 근데 제가 PM 거리가 언제가 최소되는 건지를 알아요? PM이라는 건 원 위를 돌아다니는 한 점과 정지되어 있는 점 사이의 거리를 뜻하거든. 움직이는 점과 고정된 점. 근데 그 움직이는 점은 원 위에 있어요.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중점까지 거리 구한 데서 뭘 빼면 돼? 반지름 빼면 되겠지. 이게 결국 D-R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딱 봐도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 이 길이의 무슨 값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오히려 D 플러스 R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답까지 한번 가보면 A가 마3,2 그 다음에 B가 3,4 그럼 중점은 0,3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것만 구할게. PM 거리만. 중점이 0,0이니까 여기가 0,0부터 0,3까지니까 9. 그래서 3이 나와요. 근데 반지름이 몇 자리야? 2자리? 그럼 얘는 1이 되겠네. 그리고 AM도 그냥 구해볼까? 9 더하기 1이니까 루트 10인데 제곱하면 10 나오겠네. 그러면 11, 22. 답은 22가 되니까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굉장히 좋은 문제고 이거 세 번째 풀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문제 세 번째예요. 이거 아셨죠? 자, 다음 또 45번부터 47번. 네, 47번을 질문하시는 분은 아마 1회차 주간 테스트인가를 아마 제대로 이해 안 하고 그때 답만 맞추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47번 한번 봐볼게. 이거 혹시 그래 직각이지? 이거 안 그릴게. 자,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요. 이게 어쨌든 여고와 이성끼리 합쳐지니까 그나마 이대부고랑은 좀 느낌이 다르네. 이대부고 남녀고학이랑 이게 아예 여학생고등학교 남학생 합쳐지니까 조용하니 너무 좋아. 내가 원하는 수업 방향이 이런 거야. 너네는 가만히 닥치고 있고 너네도 닥치고 있고 그냥 수업만 듣는 거. 내가 원하는 방향이야. 알았지? 그리고 다행인 건 내가 글이 지금 여기 대강 온 아이들한테 별로 기분은 좋지 않다라는 거. 그건 너 중학력으로는 모를 거야. 자, 한번 가볼게. 자, 지금 보면 저 AP.PQ점 있거든. 왜? 거기는 어쩔 수 없어. 지금 여기 풀로 돌리고 있어. 19도로. 근데 여기 앞에는 잠깐만 파워로 해놔볼게 일단. 자, 가볼게. 자, 문제에서 보면 지금 AP랑 PQ랑 QC는 다 길이가 동일하다라고 나왔어.
그래놓고 그 길이가 4래. 그럼 저것도 신다서 저걸 3분의 4라고 표시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뭐 나중에 가서 저 3분의 4 뭐 어쩔 건데.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일단 첫 번째.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제 마음대로 여기 C라고 두고 여기를 A라고 둘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제일 흔한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뭐다? 16이라는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다 이거야. 파워로 돌렸어요 지금. 자, 근데 문제에서 잘 봐봐 얘들아. 내가 잘 봐. 요렇게 손을 지워볼게. 요 밑에 삼각형. BQC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 ABQ 삼각형에서 P는 중점으로 갔으니까 꼭 무슨 법칙 같아? 파푸스의 중점 정리. 그치? 그리고 요쪽을 지울게 이번에. 요쪽 지우면 요 밑에 삼각형에서도 BQ가 중점으로 갔으니까 무슨 정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야. 그래서 쟤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2번 쓰면 끝나요. 자, 한번 써볼게. 일단 이 밑에가 없다는 전제하에 파푸스의 중선 정리 써보면 AB의 제곱 더하기 BQ 길이의 제곱은 2배의 BP 길이의 제곱 더하기 AP 길이의 제곱과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요쪽 삼각형에서의 파푸스 중선 정리예요. 두 번째, 요쪽 삼각형이 없다는 전제하에 파푸스 정리를 써볼게요. 자, BP 거리의 제곱 더하기 BC 거리의 제곱은 2배의 BQ 거리의 제곱 더하기 뭐 PQ가 됐든 QC가 됐든 상관없어요. PQ 길이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BP 제곱 더하기 BQ 길이거든, 얘네 둘이. 그래서 제가요, 요거를 별표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래서 나는 위에서 아래 거를 한번 더해볼게. 그럼 간다. AB 제곱 더하기 BC 제곱이야. 근데 얘들아, AB 제곱 더하기 BC 제곱이 대표적인 뭐지? 피타고라스에서 16이 되겠지. 그래서 16 더하기 얘네 둘이 더하면 별표는 2배의 요것도 안에 것끼리 더해볼게. 별표 나왔다. 그리고 AP 제곱 더하기 PQ 길이의 제곱이더라 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안 봐도 비디오지. 왜? 이 별표 구하는 건 이제 누워서 떡먹기야. 어차피 얘가 넘어오면 별표 하나만 남을 거고. 여러분, 우리 아까 AP 길이가 뭐였었죠? 4를 3등분하니까 3분의 4. 제곱하면 뭐 나와? 9분의 16. 9분의 16이 몇 개 있어? 2개. 그럼 9분의 몇? 32. 거기다 2 곱하니까 9분의 64. 9분의 64에다가, 요거 반대쪽으로 넘어갈게. 16에서 9분의 64를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9분의 16 곱하기 9가 뭐 나와? 144. 거기서 64 빼면 뭐 나와? 80. 그래서 별표가 80인 거야. 9분의 80. 답은 89. 답 2번이 바로 정답이더라라는 거. 요거 두 번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여기가 직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직각 아니면 문제가 어려워지나요? 더 쉬워져요. 왜? 그만큼 요 A 값과 C 값을 주어질 거거든요. 근데 얘는 저걸 안 준 이유가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라는 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48번까지 없습니까? 49번부터 52번. 52번? 자, 52번 한번 가볼게. 가기 등 안 할게. 자, 다음 53번부터 56번. 50 빠른 번호부터 53번이요? 얘들아, 53번 한번 손 들어봐. 자, 53번을 질문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자체 방정식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자체 방정식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53번 스타일이 나올 거예요. 53번 스타일이. 그리고 걔는 이미 풀이가 루틴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해한 다음에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53번을 학생 입장에서 풀어볼게. 첫 번째, 너 B점 알아? 몰라요. 그래서 넌 B를 A, B라고 놔라고 했어. 근데 그 B점 어디 있어? 직선 위에 있대요. 그래서 전 직선에다가 대입할게요 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보통 이제 학원 다니고, 그래 학원 안 다녀도 알죠? B점을 모르니까 임의점이라고 뒀고 그 점이 하필 직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1대 3으로 내분해 달래. 누구를? A와 B를. 그럼 A가 지금 몇 컴마 몇? 1,2고 B점을 A, B라고 하는데 얘를 1대 3으로 한번 내분해보자 라는 거지. 그럼 내분점은 4분의 A 더하기 3, 4분의 B 더하기 6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잘 봐봐 얘들아.
너네가 좋아하는 A, B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A, B를 넣어서 나오는 수. 이걸 만족하는 A, B를 여기다 넣었을 때 X, Y를 찍어보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저 A를 찾아서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좌표가 X좌표고 여기서 만족하는 B값을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좌표가 Y좌표니까 이거 한번 A, B로 한번 식을 고쳐볼까라는 거야. 그래서 A는 4x-3이 나오고 B는 4y-6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 A점과 B점은 어디 위에 있었어요? 요 직선 위에 있었으니까 직선에다 한번 다시 대입해보자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x-3 더하기 2배의 4y-6 더하기 5는 0이니까 이게 바로 새로운 직선의 자취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답이에요. 53번에. A점, B점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다음 또 50. 56번은 얘들아 이 문제는 내가 잘못 냈어. 너무 쉽게 내서 문제였어. 내가 이걸 어렵게 내려고 숫자 바꾸다가 잘못 바꾼 것 같아. 너무 쉬워졌어. 난이도가 개하로 떨어지는 바람에 선생님이 1대2랑 2대3이 아니었는데 그걸 살짝 숫자를 어렵게 하지 했다 오히려 더 쉬워진 거였거든. 자, 한번 가볼게. 56번. 56번 그냥 한 3, 4초면 답 나와요. 1번. B는 AC를 1대2로 내분했대. 얘들아, 우리 내분점이면 BC 사이를 총 몇 칸으로 나눠야 돼? 1대2라 그랬으니까. 3칸. 그래서 3칸으로 나눈 다음에 그중 한 칸 대 2칸으로 나누는 점을 뭐라고 하지? 바로 AC네.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여기를 B라고 하자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없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원래 숫자를 더럽게 바꿨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C점은 DA를 2대3으로 내분한대.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DA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D점은 요 바깥에 있을 거야. 근데 D점이 이제 이 바깥에 있다라고 하면 DA 대 그 다음 뭐? DA를 몇 대면? 2대 3으로 2대 3으로 아이고 요거 지울게. DA를 2대 몇으로? 3으로 내분하는 점이 지금 무슨 점? C점이라 그랬어. 근데 얘들아 이거 너무 착하지 않니? 2대 3 벌써 여기가 3칸을 만족했어. 그럼 여긴 2칸만 있으면 되네. 끝났네. 그래서 문제가 A, B는 1칸 A, C는 2칸 미안 3칸 그 다음에 B, C가 몇 칸? 2칸 그 다음에 B, D가 몇 칸? 4칸 그래서 정답이 3 더하기 2 답은 5가 되겠죠. 근데 숫자를 잘못 바꿨어. 여기가 딱 3으로 떨어지지 않게 바꾸려고 그랬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숫자 바꾸다 보니까. 자, 다음 또 57번부터 60번이에요. 60번? 60번 전엔 없어요. 58번이요. 자, 58번 한번 가볼게. 응? 자, 자, 58번 보시면, 자, 넓이가 24인 ABC 삼각형이 있대요. 얘가 넓이가 24래, 얘들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D는 A, B의 중점이다. 여기가 중점에 D가 있대요. 그리고 E는 BC를 1대2로 내분한다. 1대2로. 누구가? 2점이. 자, 그래 놓고 갑자기 뭐 구해달래요? A, C, D, E. A, C, D, E. 야, 이거 찐따 같은 사각형 넓이를 구해달래. 근데 얘들아, 나 잘 봐. 우리 넓이비 나오면 대부분 이제 우리 그런 걸 이용해야겠지. 잘 봐.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D였는데 내가 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럼 얘들아, 요쪽 삼각형과 요쪽 삼각형은 뭐가 똑같지? 넓이를 구할 때? 밑변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아. 그럼 몇씩 나눠 가지면 돼? 12씩 나눠 가지면 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제가요, 여기서 선 하나를 또 이렇게 그을게요. 이렇게 그으면 DBE 삼각형과 DEC 삼각형은 넓이 구할 때 뭐가 똑같죠? 높이가 똑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뭐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의 B가 넓이의 B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 몇 대 몇이랬죠?
1대 2라 그랬어. 그럼 결국 이 12를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지면 돼? 1대 2로 나눠 가지면 되니까 이쪽은 12의 3분의 1이니까 4를 나눠 갖고 여기 8을 나눠 가지면 되겠네요. 그럼 최소한 이쪽 삼각형들의 넓이를 다 구한 거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어? ACED 삼각형이니까 18 더하기 2 해서 8 더하기 12 해서 답은 20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답은 그래서 그냥 20이 되겠죠. 다음 또 몇 번? 60번. 자, 60번 한번 가볼게. 60번 혹시 맞으신 분? 한 명? 두 명? 세 명? 자, 가볼게. 이 60번이 조금 어려웠거든. 근데 60번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이 좀 사고가 틀에 박혀서 어려웠어, 이 문제가.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 자, 지금 마름모가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 이렇게. 그래서 A, B, C, D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라는 거야. 우리 마름모의 성질은 아시죠? 서로 대각선이 수직 2등분한다가 일단 마름모의 성질이더라라는 거야. 수직 2등분인데 서로 길이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덜컥 갑자기 A점만 알려줘요. 얘 마이 컴마 0이야. 끝. 그래 놓고 있잖아.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ABC의 무게중심을 알려줘요. ABC 무게중심이 지금 몇 컴마 몇이다? 마이 컴마 마사다. 그리고 ABD 무게중심 또 필요 없을 것 같은 여기 무게중심을 갑자기 던져줘요. 마이너스 3분의 2 컴마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그럼 얘들아, 아마 이 문제를 처음에 읽고 호기롭게 무슨 짓을 분명히 했을 거냐면 선생님이 그랬어. 무게중심은 모든 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니까 나는 B점과 C점과 D점을 다 미지수로 둬야겠다. 그래서 미지수로 두고 저 무게중심을 찾는 것을 다 미지수를 이용해서 나타냈을 거야. 그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모르름자가 몇 개죠? 2, 4, 6, 6개 나와요. 근데 꼴랑 무게중심은 2개밖에 안 알려줬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좌표를 못 구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걸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조건을 안 준 건가? 라고 봤는데 얘들아, 우리 무게중심 탄생하는 원리가 뭐예요? 무게중심의 원리가 뭐죠? 여러분들? 그냥 내 마음대로 무게중심 찾는 거야? 그건 아니야. 무게중심은 아시다시피 한 점의 맞은편 중점, 한 점의 맞은편 중점, 한 점의 맞은편 중점들을 이었을 때 만나는 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게중심이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무게중심의 성질이 몇 대면? 2대 1, 2대 1, 2대 1. 요 2대 1을 만족하거든? 근데 애들이 이 2대 1이라는 조건을 되게 잘 알거든? 여기도 당연히 2대 1이야. 2대 1. 2대 1. 이건 되게 잘 알거든? 근데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너네들 대부분 저 2대 1을 뭐를 이용하지? 저 2대 1을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해? 바로 혹시 저 길이를 알면 예를 들면 얘가 3cm면 얘가 2cm고 1cm고요. 얘가 6cm면 얘가 4cm고 2cm입니다. 저 2대 1을 길이에만 너무 딱 사로잡혀서 길이에만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내가 여기서 한번 대답하는 친구 있는지 볼게. 저 2대 1을 어떻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 여기 만약에 가운데 중점을 A, B, C, D, E라고 둬볼게. 뭐? 그치. 바로 A점과 E점, 즉 A점과 E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기도 하고 B점과 E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단순하게 다 더해서 3으로 나눌 거야. 그리고 그 길이는 2대 1로 쪼개져. 그게 아니라 무게중심을 때로는 이 높이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E점을 A, B라고 둬볼게. 그러면 요 무게중심이지, 얘는 사실 어떻게 탄생하느냐면 얘는 누구와 A점 마이 컴마 0과 E점 A 컴마 B를 바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내분점을 구해보면 그래서 분모가 3 나오잖아. 2A 마이너스 2 컴마 3분의 2B 그게 바로 누구다? 얘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2점이 구해져. 어떻게? 얘가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A는 자동적으로 0 나올 거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 나와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0,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근데 저거 뭐 2점 구한다고 저에게 뭐 크게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누가? 이 C점이 구해져요. 왜요, 선생님? 그거의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둘이 더했더니 0,2 나와야 되니까 2, 마이너스 4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지. 선생님, 그럼 C점을 구하면 또 누가 구해져요? C점을 구하면 우리가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문제는? 말은 뭐해, 뭐? 한 변의 길이 찾아달라는 거거든. 그럼 최소한 이 길이를 알고 이 길이를 알아야 피타고라스를 얘를 이용할 거잖아. 근데 얘기는 구했어. 여기 구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얘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얘를 P, Q라고 둔 다음에 요 무게중심이 또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바로 P, Q와 누구? 바로 0, 마이너스 1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더라라는 거지. 또 얘가. 그럼 3분의 P, 3분의 마4 더하기 Q. 그게 바로 마이, 마4면 되는 거야. 그래서 P점은 자동적으로 뭐? 마이너스 6, 얘가 마4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12여야 되거든요. 마8이 되겠네. 오케이, 끝났다. 그러면 좌표들은 다 구했습니다.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하면 정답이죠. 거리 구해볼까? 16 더하기 64니까 루트 80이 되겠네요. 문제가 뭘 구해달래? 한 변의 길이 루트 80은 4루트 5 이렇게 나오겠네. 답은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 얘들아 우리 이런 거랑 똑같이 지금까지는 공부했을 때 무게중심이 그냥 길이에 비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너네들은 어떤 생각도 해야 돼? 아, 이거 내분점이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야. 근데 제가 아쉬운 점이 아마 유사문항 풀면 대부분 뭘 질문 되게 많이 했냐면 요것도 질문 생각보다 많이 했어. 얘들아 우리 내심 주면 뭘 떠올려야 돼? 사실 내심 주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애들이 이건 대답 잘해. 아, 내심이면요 선생님 그 점으로부터 각 변까지 거리가 다 반지름으로 똑같겠죠. 이거는 얘들아 당연한 거고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무게중심이 2대1로도 문제를 풀었지만 2대1로 내분점이라고 해석도 가능하듯이 사실 이 내심은 모의 땡땡땡땡 요걸로 또 해석이 가능해. 뭘까요? 각의 이등분선. 그치? 선생님 어떻게 내심이 각의 이등분선 어피칩니까? 이걸 되게 많이 질문하는데 얘들아 우리 내심 탄생하는 원리가 아니 내심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아까 말했죠?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다 같다 그랬어. 그 다음에 각 꼭지점으로 선을 그어보잖아. 그럼 어때? 얘랑 합동, 얘랑 합동, 얘랑 합동이거든. 합동이라는 건 결국엔 여기랑 여기가 각이 똑같다라는 거야. 각 똑같고, 각 똑같다라는 거거든. 그럼 결국 각을 이등분한 선이나 마찬가지야. 따라서 각의 이등분선들의 바로 교집합이 내심이구나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 요 점 찾으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요 A, B, C에서 바로 내심 주고 갑자기 이 점 구해달래. 선생님 그럼 저는 이거 내심 성질 사용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내심은 이건 각의 이등분선으로 해석도 가능해서 바로 A, B 거리 구하고 A, C 거리 구해서 B와 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기도 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심에 국한돼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심을 바로 각의 이등분선으로 확장해서 문제 푼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또 60번까지 없습니까? 61번부터 64번까지요. 61번이요? 61번 혹시 맞으신 분? 한 명? 두 명? 졸지 마라, 오늘은. 오늘은 딴짓하는 순간 특히 이대 보고 남자애들 참는 거 보이지? 자, 갈게. 61번 보면 A와 B점이 있는데 여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선분이래요. 얘들아 우리 선분 AB랑 직선 AB는 차이점이 뭐죠? 직선은 무한대 개념이고 선분은 시점과 종점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시점과 종점이 정해져 있는 게 제가 문제 풀 때 도대체 어떤 그 이론을 갖고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잘 봐. 직선 AB가 있잖아요. 자, 물어볼게. 직선 AB가 있어. 요 위에 P점이 똑같이 있다라고 쳐볼게. 근데 저 P점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돼요. 직선 AB는요, 이 P점이 지 멋대로 움직여도 돼요. 그 대신 AB 위에만 있으면 돼요. 그 말 뜻은 뭐냐? 이 P점을 A, B라고 놨을 때
이 X좌표 있죠. A점. 그리고 요 B점 Y좌표 있죠. 걔는요. 요 A의 X좌표, Y좌표, B의 X좌표, Y좌표에 관여를 안 받아요. 지 멋대로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1,4고 얘가 7,10이면 이 A, B는 1보다 작아도 돼, X좌표가. 7보다 커도 되고 B좌표는 4보다 작아도 되고 10보다 커도 돼요. 지 멋대로 돌아다녀도 돼요. 단 직선 위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선분 이렇게 나오면 이 P점을 A, B라고 두고 얘를 1,4, 얘를 5,7이라고 두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A는요, 1과 5를 벗어나면 안 돼요. 즉, 그 점을 벗어나면 그 선분을 벗어나기 때문에 A는 1과 5 사이에 있어야 되고 B는 4와 7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요 차이예요. 그리고 저게 생각보다 고난도 문제 풀 때 많이 활용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아마 61번일 거예요. 61번 보면 A점과 B점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선분으로. A점이 지금 마사 컴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B점이 4,2분의 7이래요. 근데 요 위에 지금 P점이 있대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P점은 A, B라고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A야, 너 마사보다 작으면 안 돼. 그리고 4보다 커서도 안 되고. B야, 너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안 되고 2분의 7보다는 크면 안 돼라는 게 일단 조건이 꽝 하고 걸리는 거야.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저 P점은 알고 봤더니 A, B를 1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내분점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자, 내분점 찾아볼게. 자, 갑니다. 분모 1 플러스 M분의 4 마이너스 4M, 1 플러스 M분의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M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 내분점이 모두 X좌표와 Y좌표가 뭐였으면 좋겠다? 정수였으면 좋겠다. 얘네 둘 다. 그 정수가 되게 하는 이 M과 M 값을 지금 구해달라는 거야. 야, 이거 너무 머리 아파. 저기다 M 값을 언제 내 원하는 숫자를 다 넣고 있냐 이거지. 그럼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이거야. 결국엔 얘들아, 얘가 무슨 좌표지? 이 P점에 X좌표. 얘는 Y좌표거든. 맞죠? 이게 P점이잖아, 내분점. 그러면 이 내분점 A를 넣었을 때 B가 나와야 하는 거거든. 어디다가? 바로 이 직선 위에다가.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보면 Y는 8분의 2분의 8. 그럼 8분의 4니까 2분의 1 X고 4 넣었더니 2분의 7 나와야 된다. 그럼 4 넣으면 2분의 4니까 2분의 3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저 P점은 무조건 여기 위에 있어야 되니까 A, B 넣으면 B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걸 조금만 더 이쁘게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뭐 오늘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가볼게. A랑 B 둘 다 무슨 수랬죠? 정수. 자, A를 넣었어. 3을 더했고 2로 나눴더니 정수 나와야 된대. 그럼 물어볼 거 있어. A 더하기 3은 2에 뭐 나와야 돼? 배수. 그럼 결국 A 더하기 3이 2의 배수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바로 이 A 더하기 3이 2의 배수가 되게 하는 이 A 값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근데 아까 A 값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지? 마4와 4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물어볼게. 제이야, 마4 돼? 마3 돼? 마2 돼? 마1 돼? 0 돼? 안 돼? 1 돼? 2 돼? 3 돼? 4 돼? 안 돼. 끝. 그럼 결국 A는 요 4개밖에 안 돼. 그럼 우리 A가 뭐였어? 바로 1 플러스 M분의 4 마이너스 4M이니까 바로 이 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될 때 M 값 구하면 정답이 되겠지. 이건 어쩔 수 없이 다 노가다입니다. 다 1 플러스 M 곱하고 다 한쪽으로 M 값, 한쪽으로 숫자 값 하면은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답은 2번 나오실 거예요. 제일 작은 값이 7분의 1 나옵니다.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거 맞고요. 요거는 뭐 오늘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또 없어요? 자, 65번부터 68번이요. 68번이요? 말고는 없습니까? 67번. 자, 67번 한번 손 들어볼까?
67번은 힌트 줄게. A 건물 있죠? A 건물을 X축, Y축 0,0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 아시다시피 도형의 뭐 건물, 호수, 산,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 나오면 무조건 다 좌표 평면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너네 65번 질문 안 하는 거 신기하긴 하지만. 자, 68번 한번 해볼게. 근데 왜 질문 안 해? 어? 62번? 뭐야, 갑자기? 네가 이상하지, 뭐. 문제가 왜 이상해? 자, 그러면 62번이랑 그 페이지 뭐야? 또 하나 더. 64? 아하, 64요? 이건 안 할게요. 64번은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아, 힌트는 줄게요. 64번. 바로 P점을 몇 컴마 몇? A, 0. Y점을 몇 컴마 몇? 0, B라고 둬야겠지. 그 다음에 진짜 OP 길이랑 OQ 길이 한번 구해보세요. 오케이? 어. 아, 근데 이거, 64번? 62번부터 하고. 요 페이지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62번 보면 사실 이거는, 이거 누구니? 62번. 안 해도 돼요? 62번 손 들어봐. 안 해도 해야 된다. 없어요? 그럼 넘어간다. 62번. 혹시 62번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이거 안에 무슨 식으로 고치셨어요? 완전 제곱식?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 그리고 아마 얘네 둘 다 갖고 있는 숫자가 뭐가 보이죠? 3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얘들아, 3으로 묶는 게 아니라 뭐로 묶는 거야? 루트 3으로 묶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안에는 되게 깔끔하게 누구와 누구로 이루어진 식이 나오냐면 x, y랑 숫자들로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얘가 완전 제곱 형태로 나온다는 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바로 뭐죠? 바로 두 점 사이 기울기거든. 두 점 사이 거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마 x, y랑 몇 컴마 몇 사이의 거리고 얘도 또한 똑같이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또한 x, y랑 어떤 숫자,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집에 있다가 학원 들려서 도서관 갈 거야. 그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찾아달래. 그럼 결국 학교에서 도서관까지가 어떻게 되면 돼요? 일직선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요 점부터 요 점까지 거리 구한다라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있어. 저걸로 답을 많이 말을 해요. 단답형이면 아마 내가 알기로 저 50으로 대답하는 친구들 많을 거야. 근데 앞에 뭐가 있었지? 루트 3이 있어서 아마 뒤에다 루트 3을 곱한 게 아마 루트 15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걔를 제곱하라고 해서 답은 150, 답 5번이 나왔던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아까 60 몇 번? 야, 64번 손 들어봐. 내가 얘만 해주면 되는지. 없어요? 그러면 뒷장 한 문제 하고 수업 끝낼게. 68번 하고 쉬는 시간. 왜냐면 68번 바로 해야 되는 게 집중도가 더 높을 것 같아서. 자, 68번 볼게. 이거는 좀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무슨 말인지가 보여요. 이게 지금 문제가 5줄로 나왔거든요. 모의고사죠. 뒤에 4점짜리가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그림을 잘 그려봐야 되는데 가볼게. A가 2,3이래요. 그리고 B는 7,1 여기 있겠죠. 그리고 C가 어중간하게 4,5쯤에 있대요. 아까 A가 3이었지. 그럼 더 위에 있네. C점. 자, 가볼게. 차근차근 간다. A, B 위에 D점이 하나 있대요. 직선. 요 위에 D점 하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D점을 어딘가 잡았어. 근데 갑자기 문제에서 뭐랬냐면 D점을 지나고 BC랑 평행하래. 그럼 BC도 선을 그어봤어. 그럼 얘들아, D점을 아무데나 잡은 다음에 쟤랑 평행한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D점. 얘네들이 평행합니다. 그랬을 때 누구와? AC와 만나는 점이래. 그 점을 뭐라고 하지? 바로 E라고 하지. 여기를 E라고 하지.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얘네 둘이 평행하죠? 그럼 딱 봐도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뭐가 보여요? 닮은 보여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요 조그만한 삼각형이랑 요 큰 삼각형이랑 닮음인데 문제에서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래? 1대 4래. 그럼 길이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럼 잘 봐. 1대 2, 1대 2, 1대 2. 결국에는 1대 2니까 1대 몇이야?
1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바로 이 D점은 A와 B의 중점이더라. 그래서 바로 A, B 중점 구하면 2분의 9,2가 나와요. 이게 첫 번째 D점입니다. 그래놓고 애들 멘붕 와요. 선생님, 여기서 D점을 딱 답 찾고 Y값을 찾으려고 했더니 없다 이거야. 왜? Y값들의 곱을 구하라는 거 보니까 한 점이 더 있나 봐. 근데 그 한 점을 제가 어떻게 더 찾죠? 라고 했는데 여러분, 너네 A, B 안에 D점이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어? 그건 나도 몰라. 그 말 뜻은 뭐냐면 잘 보세요. A, C, B. 아까 A, B 주황 색깔로 그렸고요. B, C 분홍 색깔로 그렸거든요. 아까 여기서 D점이 어디 있다 그랬어? A, B 위에 있다 그랬거든. 근데 너네들은 니네 마음대로 D점이 여기 있다고 했어. 근데 나는 여기 있다고 해볼게, D점. A, B를 벗어난 데 있어. 그럼 거기서 한번 평행한 선 그어볼게. 그리고 AC 선 그어볼게. 그럼 만나는 점을 E라고 해볼게. 그러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쪽 삼각형과 요쪽 삼각형도 닮음이더라 라는 거야. 몇 대 몇? 1대 4로 넓이 B가. 그럼 길이 B는 1대 2니까 1대 2더라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D점은 만약에 내분점으로 풀래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D점과 B점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A고, 우리는 외분점 배웠잖아. 그럼 이 D점을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어? A점이 몇 컴마? 2,3과 B점이 몇 컴마 몇? 7,1을 몇 대 몇?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과 똑같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1대 3으로 한번 외분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외분점 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7 빼기 6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9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4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원했던 건 그 D점의 좌표에 Y값의 곱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8, 1번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상당히 좀 좋은 문제였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게요 우리 한 번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그림을 그려줬었어요. 그때는 아마 이 그림을 그려줬고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한번 그려보는 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서로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쉬세요.